여러분, 혹시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40년 동안 말의 힘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무심코 던진 말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에 은퇴한 국어교사 강현우입니다. 지금은 스피치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제 첫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때 저는 교직 생활 10년 차였죠. 학교에서는 인정받는 교사였지만 가정에서의 저는 달랐습니다.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문법적 오류를 지적하고 더 나은 표현을 제안한다는 명목하에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지금 당신의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교단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진 거죠. 첫 결혼이 실패로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았고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40이 되던 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등산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산사랑 동호회를 만났죠. 산을 오르며 나누는 대화는 달랐습니다. 거기엔 옳고 그름이 없었고 문법적 정확성을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진심 어린 말들만이 오갔죠. 산사랑 동호회는 제게 제2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산에 올랐고 정상에서 나누는 도시락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제가 가방 들어드릴까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런 날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을 고치려 들지 않았고 대신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법도 알게 되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라고 당시 은행 지점장이셨는데 퇴직을 앞두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셨죠. 처음엔 말수가 적고 어둡기만 하던 분이었는데 우리 회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민수 씨, 오늘 산행 참 좋았죠.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소소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 그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6개월 후 김민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밝아진 표정,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이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교직 생활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산사랑 동호회는 제게 단순한 취미 모임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배우고 말의 힘을 깨달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산사랑 동호회와 함께하면서 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동호회에서 처음으로 큰 갈등이 생겼을 때의 일이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산행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 코스를 준비하면서 체력 훈련을 하던 중이었죠. 문제는 점심시간에 터졌습니다. 박정호 회원이 이동준 회원의 등산 방식을 지적하면서 시작됐어요. 동준 씨, 그렇게 무리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얼핏 보면 걱정하는 말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날이 서린 어조가 문제였습니다. 이동준 씨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죠.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건강관리에 자부심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되시다면 앞으로 같이 다니지 말죠. 내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산을 오르내렸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다음 주 산행부터 이동준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자신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회원들은 둘로 나뉘어 서로의 입장을 두둔하기 시작했죠. 박 선배가 너무했어요. 나이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 한 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동호회는 순식간에 차가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죠. 저는 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동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죠. 처음에는 말씀하시기를 꺼리셨지만 차 한 잔을 나누며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동준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세요? 그때 선생님은 45세셨고 전 42세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젊었네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는 지난 20년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갔습니다. 백두산 등반 때의 일, 설악산에서 조난당할 뻔했던 일, 한라산 눈꽃 산행.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거죠. 사실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싫었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데 마치 짐이 된 것 같아서. 이동준 씨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도 역시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죠. 작년에 같은 동호회 선배가 산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더라면. 그래서 이번엔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잘못된 전달 방식이 오해와 상처를 낳은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등산이 아닌 평지에서의 만남이었죠. 도시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엔 서로 어색한 침묵만 지켰습니다. 두 분 모두의 마음을 제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동준 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동준 씨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하지만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자 두 사람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 동준 씨에 대한 걱정을 다르게 표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나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요. 준 씨, 정호 씨의 말이 거슬렸더라도 그동안의 우정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우리 동호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더 신경 쓰자. 나이가 아닌 그날의 컨디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자.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를 산사랑 소통 약속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감정 정화 대화법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여성 회원 중 한 분인 박미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전업주부였는데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오르며 위안을 얻곤 했죠.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는 늘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제는 친구들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박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관찰해온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산행 중에도 늘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죠. 미영 씨, 혹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또 상대방의 이야기는 얼마나 듣고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이야기만 하느라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네요. 저는 그녀에게 감정 정화 대화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박미영 씨는 이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더 신중하게 하게 되었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그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소연할 일도 많이 줄었어요. 말의 힘은 은퇴 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난 후 저는 많은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게 되었죠. 특히 산사랑 동호회의 이성구 회원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느 날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성구 씨가 술잔을 기울이며 한 말입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는데 퇴직 후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에 큰 상처를 받고 있었죠. 예전엔 내 의견을 다들 귀담아 들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심지어 골프 모임에서도 슬그머니 제외되더라고. 그의 말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듯한 느낌. 그것은 제가 교직에서 은퇴했을 때 느낀 감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벽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경제적 격차가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요즘은 동호회 회비도 부담스러워요.
김영수 회원의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산행 후 회식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식비가 부담되어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이성구 씨는 여전히 고급 등산 장비를 구입하고 해외 트레킹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새 장비 이야기나 해외 여행 경험을 이야기했죠. 본인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일 테지만 그것이 다른 회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해외 트레킹은 정말 다른 차원이야.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때? 이번에 산 장비가 80만 원인데 정말 가치 있는 투자였어.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되어 꽂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이성구 씨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구 씨, 우리가 산에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장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다른 회원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무심한 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 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 이야기가 자랑처럼 들렸겠죠. 그제서야 이성구 씨는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도 외로웠던 거죠. 은퇴 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비싼 장비를 사고 더 먼 곳으로 떠나려 했던 겁니다. 사실 저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 할 수 있다는 걸.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말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 무심코 던진 말들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말에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었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회원 중 한 명이 김철수 씨입니다. 그는 제 30년 지기 친구이자 산사랑 동호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2년 전 우리는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의 아들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죠. 물론 미리 양해를 구했고 축의금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지기가 아들 결혼식도 안 오나? 그래,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지. 다른 회원을 통해 전해들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이유를 설명했고 이해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 제가 빠진 자리에서 누군가 요즘 현우 선생님이 바빠지시더니 옛 친구는 안중에도 없나 보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철수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겁니다. 특히 그가 은퇴한 시점과 맞물려 있었기에 그 상처는 더 깊었을 겁니다. 제가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죠. 산행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철수야, 우리 30년 우정이잖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수없이 보낸 문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부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현우 선생님. 철수 씨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예전엔 늘 자기가 선생님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그제서야 저는 철수 씨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상처받은 건 단순히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거죠. 은퇴 후 달라진 자신의 위치, 더 이상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던 관계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저는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 하지만 내게 너는 여전히 30년 전 그 철수야. 내가 교직 첫 발령 받았을 때 이것저것 알려주던 그 든든한 친구.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은퇴하고 나니까 자꾸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의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현우야, 너도 은퇴하고 나서 이런 기분 들지 않아? 그럼. 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많은 것들이 남아있잖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아침 산책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지난해 겨울 우리 동호회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15년 차 회원인 송기철 씨가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 것처럼 침묵에 빠진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길어졌고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기철 씨가 요즘 산행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아요.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도 안 나간다고. 동호회 회원들의 걱정 섞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송기철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만날 수 있었죠.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정하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기철 씨, 제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6개월 전부터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더니 이제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하고도. 알고 보니 송기철 씨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해오던 일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충격, 사회적 관계의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침묵 속으로 밀어넣은 거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서 창밖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북한산이 참 맑네요. 저기 봉우리가 잘 보이죠? 지난번 우리가 저 능선을 따라 걸었던 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기철 씨, 당신이 그때 들려준 이야기 아직도 기억나요? 산에서 만난 사냥 이야기.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우리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살려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참 좋았죠. 한 달 만에 처음 들은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가보는 건 어떠세요? 부담 없이 천천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산책 수준이었죠. 예전처럼 정상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죠. 동호회 회원들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고 그의 페이스를 존중해 주었죠. 대신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기철 씨가 오니까 좋네요. 우리 이따 막걸리 한잔 할까요? 저기 철쭉 피었네요. 기철 씨가 제일 좋아하던 건데 이런 소소한 말들이 그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웠나 봐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송기철 씨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직 생활 25년, 그리고 언어 치유 상담을 해온 15년. 이 40년의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송기철 씨의 침묵은 고통스러운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말 없음이 오히려 가장 큰 말하기였던 거죠. 우리는 종종 침묵의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 속에 가장 절실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으로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둘째,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스피치 클리닉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말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듣기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기는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듣기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언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표현 수단은 점점 더 언어에 집중되죠. 그래서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산사랑 동호회에서 제가 목격한 많은 갈등들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잘못 전달된 말 한마디,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우정을 흔들어 놓곤 했죠.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는 말이 되기를.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또 새로운 도전들로 가득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항상 소통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니까요. 산사랑 동호회는 제게 그런 곳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치유를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왔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려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왔죠.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때문일까? 제가 산사랑 동호회와 함께한 20년을 돌아보면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정상에서의 풍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나눈 대화들, 힘들 때,
서로 건넨 응원의 말, 쉬어가며 나눈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그것들이 가장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산에 다니는지. 얼마 전 송기철 씨가 한 말입니다. 그는 이제 예전처럼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의미를 담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더 소중해졌어요. 이상하죠. 이상하기는커녕 그것이 바로 우리 산사랑 동호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등산이라는 명목 하에 모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산행대화법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대화의 지혜들이죠. 첫째,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하기입니다. 산행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추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산행이고 또 그것이 대화입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침묵하며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죠. 둘째, 서로를 기다려주기입니다. 산행에서는 늘 누군가는 앞서고 누군가는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뒤처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기입니다. 힘든 산행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곤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죠.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이제 이런 말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말들에 의지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우리 산사랑 동호회 회원들은 북한산 자락 어느 작은 막걸리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피로한 몸을 쉬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산행보다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들어보세요. 우리 손주가 말이죠. 어제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한번 모이는 게 어떨까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교직 생활과 15년의 언어 치유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20년간의 산사랑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이란 결국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의 무게를,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소중함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소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산사랑 동호회 회원들은 이제 서로의 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누군가 실수로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해 보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말이란 결국 마음을 전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할수록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는 법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리라.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말을,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말을,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주는 말을.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은 없는지.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것,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말의 힘은 그만큼 위대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의 힘으로 서로를 지키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